목장갑 밥프로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상당히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별로 좋은 예감은 아닌데,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는 아연을 일정하고 똑바르게 보내는 방법 나름대로 알아봤고요. 근데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세상에 모든 정석이 그렇게 많은데, 그죠? 그거는 맞고 다른 건 틀리다, 이런 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도 안 돼요. 세상은 계속 발전하는데, 그죠? 골프 장비도 발전함에 따라서 스윙도 바뀐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옛날의 정석이라고 해서 지금 그대로의 정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사라진 것도 많습니다. 결국은 저는 경험을 믿어요. 경험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구나, 그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경험은 또 사람마다 다 다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내 경험이 맞고 남 경험은 틀리다, 그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드라이브 이제 제대로 보내는, 똑바로 보내는, 항상 일정하게 보내는, 그걸 준비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제가 옛날에 경험해왔던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이 드라이브를 한 6번 정도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 중에는 내 스윙에 맞추려고 바꾼 것도 있고, 드라이브가 부러져서 어쩔 수 없이 바꾼 경우도 있고, 그리고 좋은 드라이브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내 스윙을 바꿔서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죠. 처음에 입문해서 열심히 할 때는 드라이브 종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처음엔 그랬죠. 그때 당시로는 가장 보편적이고, 그러니까 고객 만족도가 높은, 사용자 만족도가 높은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꽤 괜찮았어요. 나름대로 그때는 힘이 있어서 드라이브도 어느 정도 나가고, 그러다가 가끔씩 슬라이스가 나는 거예요. 가끔씩 슬라이스가 나는데, 그때 제가 무슨 결심을 하게 되냐면, 드라이버를 바꾸면서 약간 닫아지는 드라이버를 샀죠. 그러면서 내 평생 드라이버 슬라이스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그런 다짐을 했고, 그거는 19년이 지났지만, 그때 당시 그러니까 한 17년이 지났지만, 그건 아직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가서 드라이버 슬라이스가 난지 기억이 없습니다. 10몇 년 동안. 단지 뭐냐면 약간 우탄이 나서 뭐 오비가 난다든가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슬라이스는 안 났어요. 그 대신 뭐냐, 약간 드로우와 훅이 번갈아 가면서 났습니다. 드라이버를 그렇게 닫아 듣는 걸로 하니까 슬라이스는 없었는데, 이렇게 훅이 나고, 그 다음에 똑바로 갈 때는 또 똑바로 가죠. 근데 이게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훅도 났다가 드로우도 났다가 똑바로도 갔다가.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뭐냐면 다시 본래대로 드라이브를 바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실력이 좀 늘었기 때문에 레슨 프로 타이틀을 가지고 그 드라이브를 사용했습니다. 그게 벌써 세 번째죠. 이제 그때 당시에는 힘이 있어서 그런지 드라이브를 치면, 처음에 땅 치면 한 50m 정도 가다가 이렇게 치솟습니다. 이 딤플, 이 공기의 저항 때문에. 그러고 한 100m 좀 들어가면 한 번 더 치솟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백스핀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치솟고 두 번 치솟으니까 거리는 멀리 나가는데, 이 마지막에 떨어지기 전에 너무 높게 이렇게 가요. 출발각은 이렇게 낮은데, 그죠? 한번 12도, 13도 이렇게 가는데, 그죠? 출발각은 보통인데, 두 번 떠버리니까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라든가 이런 게 저항이 있을 때 뭔가 이게 조금 날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라 했냐면 다시 생각을 바꿉니다. 앞으로 내 남은 동안, 골프 인생 남은 동안 높은 탄도의 공은 치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구도로 바꿨습니다. 보통 한 10.5도 이렇게 하잖아요. 10도 되고 한데 이게 높아서 구도로 바꿨어요. 구도로 바꾸니까 아까 두 번 치솟 샀다 하는 그건 없어졌어요. 한 번 치솟고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이렇게 가요. 그래서 런도 많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년, 15년 그렇게 쳤어요. 그게 괜찮더라고. 알고 보니까 비거리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까지를 포함하니까 특히 살짝 내리막인 경우가 많잖아요. 내리막인 경우에는 이게 처음부터 높이 안 떠도 더 멀리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주 만족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드라이버가 부러졌어요. 부러져서 바꾸게 되고 또 얕던 여러 가지를 겪으면서 한 7, 8번 정도 바꿨네요. 제가 아는 그 PJ 프로님은 제가 그때 입문할 때 가지고 있는 드라이버를 안 본 지 한 3, 4년 되니까 그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5년을 계속 한 드라이브로만 쳤습니다. 부러지지도 않아요. 제가 보니까 자세히 봐도 어느 제품인지 그죠? 족보도 없어요. 그래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바꾸게 된 거는 뭐냐면 힘이 빠지면서 비거리가 주니까 아까 말했던 대로 떠오르는 이게 아니고서는 비거리 손해가 많아요. 그냥 밋밋하게 갔다가 밋밋하게 힘이 있으면 멀리 가는데 힘이 없으면 그렇게 멀리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0.5도로 바꾸게 되는. 그러니까 스윙에 따라서 그러니까 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드라이버는 바꿀 수가 있다. 그런 의미로. 그래서 근데 그걸 쭉 하면서 지금 내가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동영상에 찾아보시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드라이버 한번 스윙하는데 보통 집중해서 생각하는 게 한 6가지가 된다. 그 중에서 이런 거죠. 팔로 치지 않고 나는 어깨를 돌려서 치겠다. 어떻게 보면 몸통 스윙이 비슷한 거죠. 왜냐? 항상 일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그게 맞더라는 경험이 중요한 거죠. 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드라이버는 올려 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약간 이걸 숙여주면 얘가 뒤로 가거든요. 그래서 백스윙과 다운스윙 이게 더 원활하게 갈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양 팔꿈치가 이렇게 벌어지면요. 이거는 문제가 많아요. 중요한 것은 붙여야 얘가 마지막까지 채찍처럼 이렇게 탄력 있게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가면 얘가 힘으로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맞는 순간 헤드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볼 쪽으로 이렇게 펴기보다는 조금 더 앞에 가서 그러니까 핸드 퍼스트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경험상 더 탄력 있게 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의 문제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점을 감수하고서라도 장점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완하면 되지. 내가 모르는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가 있지만 내가 알고 있는 문제점은 언제든지 보완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경험을 믿어요. 제 경험을. 다른 사람 경험하고는 저하고 부딪혔을 때는 저는 제 경험을 믿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겪었는 게 맞죠. 그죠? 네. 제가 하다가 이렇게 이 드라이브를 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였어요. 근데 망설이다 보면 뭐냐 뭐 해서 어떤데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걸 이따 좀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 관련해서 제 경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6개를 그죠? 저번 아이언같이 뭔가 뽑아야 되잖아. 저는 6개지만 사실 그전에는 10개였거든요. 내가 지금 중요하고 부족한 그러고 앞으로 이렇게 치고 싶은, 바꾸고 싶은 그 노력하고 싶은 그런 동작들이 10가지였단 말이지. 다 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제가 이 공통점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러니까 드라이버는 똑바로 보내고 싶죠. 그리고 높이도 적당히 높아야 멀리 가죠.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저는 드라이버는 탄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탄력. 그래서 드라이버는 길이도 길죠. 왜냐? 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샤프트도 제일 낭창하죠. 아이언과 달리. 왜냐? 탄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죠? 똑바로 보내려고 하면 탄력 안 하면 그냥 쇠 파이프를 대지. 그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양옆으로 간다손 치더라도 그걸 감안해서라도 더 중요한 게 탄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탄력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탄력이 없으면 볼이 픽 죽기도 하고 옆으로 픽 가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똑바로 보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인이 저는 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샤프트는 그렇다 칩시다. 몸은 스윙은 어떻게 해야 이 탄력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죠? 어떻게 보면 어깨로 이렇게 몸통으로 스윙하는 것보다는 손목이나 팔로 이렇게 그러니까 릴리스에 의해서 이렇게 팍 쳐주면 오히려 더 탄력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감소하기에는 너무 위험성이 많아요. 이렇게 해서 손목으로 마지막에 팍 뿌리듯이 팍 한다. 그죠? 어깨 약간 뻣뻣해도 이건 아니더라 이거지. 그럴 바에야 오히려 몸통 전체를 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릴 정도만 해도 충분하더라 이거지.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 팔꿈치를 있잖아요. 제가 저번 동영상에도 올린 적이 있는데 이 팔꿈치를 붙이는 거 안 붙이는 거 제가 깜빡해서 붙였다. 그래서 아주 드라이버는 잘 맞았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얘를 팔꿈치를 임팩트 구간 그러니까 다운스윙 구간 임팩트 구간에서 붙이면 얘가 낮아지거든요. 붙여버리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해요. 탄력도 있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면 임팩트 구간에서 뭔가 열려 맞을 수도 있고 다쳐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얘를 붙여버리면 뭐냐 어깨가 못 갑니다. 이렇게 지 혼자서 왼쪽 어깨가 못 가요. 그러니까 팔꿈치를 붙여버리면 얘가 팔꿈치와 팔과 어깨가 따로 놀 수가 없어요. 그죠? 얘가 벌어져 버리면 막 따로 노는데 붙여버리면 따로 놀 수가 없어요. 어깨하고 같이 놀아야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서 공통점으로 드라이버는 팔꿈치를 붙여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올라갈 때도 제가 그랬죠. 여기서 벌어지는 게 아니고 붙여라고. 붙이면은 얘가 오버스윙도 잘 안 돼요. 아까 말했다시피 팔꿈치는 팔이잖아요. 붙여버리면 어깨가 놀지 않으면 팔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버스윙도 안 돼요.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얘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붙인다는 것은 스윙 내내 붙어야 되는데 스윙 내내 붙이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거든요.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가도 뭔가 이 궤도도 좀 좁아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최소한 여기까지는 붙여 올라가지만 그 다음부터 어쩔 수 없이 자꾸 떨어지거든요. 떨어지더라도 이게 밑으로 보는 게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죠? 근데 다시 내려올 때 다시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붙이려면 어떤 느낌으로 쳐야 되냐면 얘가요 보통 옆구리에 붙이라 이라. 근데 옆구리에 붙이면 그렇게 못해요. 옆구리에 붙이지 말고요. 여기서 뭐냐면 옆구리에 붙이면 얘가 돌아도 옆구리에 붙잖아요. 그게 아니고 얘가 돌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배꼽에 붙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배꼽. 옆구리 여기 있죠. 배꼽 여기 있죠. 근데 안 붙죠. 근데 최소한 그쪽을 향해야 된다는 거죠.
배꼽을 향해서 이렇게 와야 여기서는 뭐냐 배꼽 안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옆구리를 향해서 이렇게 하면 배꼽 안에 못 가요. 그래서 결국은 임팩트 순간 얘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옆구리에서 좀 떨어지더라도 이 붙일 수 있지만 떨어지더라도 여기서는 떨어지더라도 배꼽을 향해 붙여야 얘가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저는 경험상 그래요. 아까 6가지, 이걸 포함해서 6가지 그 동작을 다 충족시키게 해주는 핵심적인 동작이에요. 이렇게 하면 아까 어깨도 안 열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깨 안 열리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동작 때문에. 그죠? 그리고 상체가 안 가는 역할도 해요. 얘가 붙였는데 상체가 못 갑니다. 그러면 안 맞아요, 얘가. 그래서 어떤 한 동작에 의해서 다른 동작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예요. 이것도 잡으면서, 저것도 잡으면서, 도랑치고, 가려잡. 그죠? 예.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안 보여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떨어졌을 때 느낌, 결과하고 붙였을 때 느낌하고 처음에 떨어져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치봅니다. 기울이는 거하고 이건 다 똑같이 해서 자, 아주 탄력 있게 맞았어요. 근데 탄력 있게 맞아도 얘가 덮어져 약간 내려오면서 약간 그죠? 출발은 약간 오른쪽에 있지만 조금 심한 훅이 걸려서 왼쪽으로 가고, 그래서 얘가 탄력 있게 스윙은 탄력이 있었는데 얘 맞는 동안에는 탄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돌게 돼 있습니다. 훅이 났죠. 그죠? 정도면 훅이에요. 자, 그런데 붙여서 했다. 그러면 스윙 좀 조금 이렇게 커지지가 않죠. 네. 이번에 너무 핸드 퍼스트가 가서 사실은 붙이기만 붙였지 스윙이 매끄럽지가 못했어요. 자, 그래서 안 되면 다시 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이제 임팩트 구간을 잡아놓고 한번 치봅니다. 자, 이러니까 자, 보세요. 정상적으로 맞았어요. 정상적으로 맞으니까 얘가 탄도도 헤드에, 그러니까 나중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텐데, 요 뒤에 있는 게 크라운이라고 하거든요. 이 크라운이 이렇게 뒤로 넓은 이유는, 뒤로 쭉 빠진 이유는 크라운이 좁은 거에 비해서 얘가 힘을 그대로 실어주더라 이거지. 그죠? 예. 왜 어떤 우리 경주에는 에밀레종이라고 있거든요. 종을 칠 때 보면 길쭉하잖아. 이렇게 짧지 않잖아. 길쭉하잖아. 그 말은 뭐예요? 성벽을 부술 때 이렇게 긴 게 힘을 갖다가 전달해 주지. 그런 역할을 하거든. 이것까지도 다 감안해서 날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똑바로 보내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똑바로 안 가도 상관없어요. 항상 일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이 팔꿈치, 이게 뭐냐, 탄력 있게 치게 해주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왼팔이 치지만 이 오른팔이 같이 붙여줘야 이 왼팔을 스윙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우탄도 갔다가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맞다는 거죠. 물론 다음에 드라이브 2탄 할 텐데 그때는 또 다른 각도로 볼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거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드라이브에서. 그죠? 지금 어차피 드라이브 똑바로 보내기를 하고 있지만 똑바로 지금은 안 간다 손 치더라도 이거는 포기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저는 이 팔꿈치입니다. 이 팔꿈치가 벌어지는 이상은 아무리 잘 쳐도 그거는 모래성입니다.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똑같죠. 그냥 이제 아까 제가 경험을 이야기했는데, 저는 그 한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우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높았어요. 요즘 인터넷하고 뭐 그죠? 유튜브도 있고 뭐 다른 인터넷 사이트도 많고 그러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UFO라든가 외계인이든가 뭐 그런 거죠. 관심이
한 번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한 6개월 동안 심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거는 다 읽어봤을 정도로. 그죠? 그러면서 느끼죠. 아, 외계인과 UFO는 거의 99.9999%가 다 조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경험입니다. 제가 7살, 8살쯤에 우리 어머니하고 토끼 풀 뜯으러 갔어요. 그 으스름한, 그러니까 트와일라이트 존이라고 그러죠. 으스름한. 여기는 그 약간 어둑해지지만 저쪽 태양이 지는 저쪽에서는 아직도 이제 이렇게 조금 밝은 그런 거. 뜯고 있는데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렇게 좀 떨어져서 뜯다가 우리 집 뒷동산 저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쪽, 저쪽 공중에서 딱 이런 거예요. 저는 그게 UFO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만약에 뭐 다른 뭐 헬기라든가 어떤 거였다면 소리도 들리고 그 정도로 가까웠어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접시 같은 빛나는 그러니까 저쪽에는 그 고도에서는 아직도 태양이 그쪽으로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밝았죠. 이렇게 그 뒷말 뒤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또 일정한 속도로 계속 갔어요. 저게 뭐지 싶었어. 나중에 막 무섭더라고. 쭉 가다가 얘가 탁 서요. 서가 한참 있었어요. 그러고 그냥 그대로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공상과학, 그죠? 뭐 SF, 뭐 사이언스 픽션이라 그러나 뭐 그런 의미도 없었을 때였거든. 그런데 그게 그렇더라고. 근데 요즘 다시 제가 이제 외계인이 어떻고 UFO가 어떻고 다시 이렇게 찾아보는데 흥미로워서 그런 걸 한번 겪고 나니까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외계인이 뭐 지구인을 갖다가 납치를 했어 뭐 그런 것도 많고 하잖아. 근데 그건 안 믿지만 제가 본 것은 확실하게 믿죠. 이거는 그냥 핵이냐. 뭐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전투기가 왜 지자리에서 부엉대가 가는 그런 것도 있잖아.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쭉 가다가 서서히 멈추는 건 아니고 쭉 가다가 그냥 팍 멈췄어. 쭉 내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태국에 공치러 갈 때 보통 이제 여객기가 크잖아. 보통 보면 구름 저 위에서 이렇게 날아요. 근데 그때는 뭐냐 하면 구름 여위로 나는 게 아니고 구름이 아주 빡빡했어요. 뭉게구름이 겹쳐진 같이. 요금 낮게 날았어. 근데 제가 창가라서 이 멍하니 보고 있는데 구름 위에 한 1km? 1km에도 가깝잖아요. 보통 한 1km 내려가면 날고 보면 3, 4km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한 1, 2km 정도 됐어요. 위에서 구름 위에 발목은 안 보이고 잠겼고 뭔가 이렇게 헬멧을 쓴 사람 있잖아요. 우리 비행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이렇게 따라가서 얼마나 끔찍하겠어 제가. 지금 뭐지? 딱 이 사람이 우주복을 입으면 딱 그 정도 돼. 근데 설마 구름이 있겠어요? 근데 구름 밑에 뭐가 감춰져 있는 뭐 밟고 있는 게 있겠지. 그걸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리면서 우리 여객기를 이렇게 보더라고. 그러니까 나를 봤지. 딴 사람은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이게 처음에 그랬어요. 유리를 보는데 유리 반사되는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래도 그러나 하여튼 두 가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의 경험은 있겠죠. 자꾸 경험하니까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오늘 하지만 이 내용을 올릴지 안 올릴지는 몰라요. 여튼간에 최근에 다시 거기에 대해서 자료도 찾아보고 새로 업데이트 된 게 있나 예전에 받는 게 비해서 막 그렇게 저도 관심이 있어요. 결국 무슨 말을 드리냐고 하면 자기가 경험이 중요하죠. 경험에 의해서 관심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드라이버를 왜 보내고 싶으냐? 경험상 똑바로 안 가니까 문제가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기분이 상하더라 이거지. 물론 얘기하면 돈도 꼴고 기분이 안 좋잖아. 그래서
이걸 바꿔보겠다 이거지. 경험상 어떤 식으로 해야 좋은지 먼저 해본 사람, 그 사람 위주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뭐 UFO도 그렇고 뭐 저거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뭐 UFO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자, UFO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은 믿고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을 뿐이죠. 웃기게도 드라이버도 똑같습니다. 그죠? 자기 경험에 의해서 제가 이렇게 해보고 나는 안 되더라.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해보고, 그죠?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죠. 그죠? 이거는 진짜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딱 10분 해보고 안 되네 앞으로 말 틀렸어. 이게 아니고, 그죠? 그 전에 드라이브를 예를 들어서 한 5년 쳤다면 최소한 수십만 개는 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10개 딱 때려보고 그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죠. 그렇듯이 최소한 일주일은 해보세요. 일주일 해보면 이게 완벽하게 맞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해보면 뭐냐, 또 다른 어떤 느낌을 받을 거예요. 그게 축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경험론에 옛날 철학적 경험론도 있잖아요. 데카르트, 칸트 형님도 그런지 몰라도 경험은 뭐냐, 축적입니다. 한 경험을 했다고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봤다고 해서 UFO 있는 게 아니잖아. 그거하고 똑같이 일주일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까지 19년 동안 해왔던 드라이브 바꾸고 막 하는 결론이 뭐냐, 붙이는 거 있다는 거예요. 탄력 있게 쳐야 붙이는 거. 그렇죠. 그 한마디로 제가 19년 동안 축적해온 경험을 쏙 빼가시는 거예요. 저 기분 나쁘냐? 나쁠 리가 없죠. 그죠? 근데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빼가놓고 저쪽 가서 안 해볼 때, 그때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농담이고요. 다시 한번. 몸이 다 굳었나. 근데 동영상 찍기 전에 두 번 쳐봤어요. 그렇죠? 얘가 붙으면요. 붙으면 이렇게 붙는 게 아니고 얘가 밑에서 와요. 이렇게. 그죠? 올 때 뭐냐? 흔히 그러잖아요. 내려올 때는 목표가 배꼽이지 옆구리가 아니라는 거지. 그죠? 배꼽이라 해야 여기서 정면에 왔을 때는 배꼽에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옆구리 붙여보면 얘가, 옆구리 붙이면 여기까지는 붙어 내려오지만 여기서 임팩트 때는 얘가 다 깨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닿느냐 아니죠? 저절 밑으로 가요. 그죠? 모든 스윙은 밑으로 가요. 얘가 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옆으로 주는 거지. 모든 스윙은 밑으로 가요. 그러니까 키 큰 더스틴 존슨 같은 경우 드라이브도 그냥 밑으로 가죠. 그러니까 다운스윙 궤도가 가파르다는 거죠. 저같이 키가 작은 사람은 가파르게 안 맞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하지. 자, 한 채 봐도 알겠죠? 그래서 결론은 탄력 있는 스윙.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요인이 있겠죠. 그 중에서 최고로 하는 게 이 옆구리에 내려올 때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백탑에 가서 벌리지 말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100년이 지나도 이 정석은 바뀌지 않습니다. 무조건 붙여요. 지금 붙이는 것보다 조금 더 붙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본인 스스로 경험에 의해서 자기 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드라이브 2탄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